안녕하세요. 비탈출 우회전 홍성현 실장입니다. 지금 개인위생을 앞두고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 계실까요? 개인위생하면 배우자 재산의 절반도 내 재산으로 본다던데 그러면 빨리 이혼해서 재산 분할해버리면 내 재산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다면 그 생각 지금 당장 멈추셔야 됩니다. 위장이혼은 재산을 지키는 게 아니라 개인휴생의 기각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 하나로 전부 정리해 드릴게요. 잠깐만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입니다. 왜 이 생각을 하게 되는지 먼저 알아볼게요. 개인위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청산가치라고 하는 걸 계산하거든요. 청산가치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았을 때 이게 얼마가 되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내가 개인위생으로 갚아야 될 변제금은 무조건 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부분이 있어요. 단순하게 나 혼자만의 재산을 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배우자 명의의 재산도 본다는 겁니다. 실제로 명의가 누구냐와 상관없이 부부가 함께 만든 공동재산이라고 하는 걸 추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라든지 예금, 차량, 보험 해지 환급금까지 법원이 그 절반을 내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가 2억이라면 그 절반인 1억이 내 재산으로 잡혀서 변제금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나서 그럼 이혼하면 배우자 재산이 내 거가 아니게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 생각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위장 이혼으로 이어지는 위험한 출발점인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위장 이혼이 왜 안 되는지 법원이 어떻게 들여다보는지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개인위생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위한 비탕감 제도이거든요. 법원은 여러분의 상황이 정말 불운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기려고 하는 건지를 굉장히 꼼꼼하게 들여다봐요. 위장 이혼을 하면 이혼 조정 조서를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혼 사유, 재산 분할 내역, 위자료 등이 전부 적혀 있습니다. 법원이 이걸 한번 보고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이상하냐고요? 이상하게 내가 채무가 발생한 시점이랑 이혼한 시점이 너무 좀 이게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 재산 분할이 이상하게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 혹은 이혼 사유가 불명확하거나 납득이 안 된다. 이혼 후에도 여전히 등본상 같이 살고 있다. 이런 정황이 보이면은 회생법원에서는 이건 정상적인 이혼이 아니고 재산 은닉을 목적으로 한 위장 이혼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법원은 이혼을 하고도 5년 전까지의 배우자의 재산을 다 확인을 해요.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있고 서류도 있어요. 이혼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5년 동안 법원이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변제금 상승은 기본이고 거기다가 기각까지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산을 숨길 목적으로 허위 위장 이혼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처음부터 채권자들을 속일 목적으로 강제집행 면탈죄나 사기죄도 성립이 될 가능성도 존재하거든요. 개인위생이 기각당하는 건 기본이고 만약에 내가 내 명의의 부동산을 명의 변경까지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소송을 당해서 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인 회생 전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거라면 이걸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무조건 변제금이 올라가게 되는 걸까요? 그건 또 아니에요. 배우자 재산이 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로 부부 별산제라고 표현을 해요. 현재 춘천과 인천 의정부를 제외하면 모든 회생법원에서 다 개인위생을 접수할 수가 있는데요. 회생법원에서는 개인위생 실무 준칙이라고 하는 것에서 배우자의 재산을 내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부부 별산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라든지 혼인 중에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받는다라는 거예요. 즉 부부가 함께 쌓아 올린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일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라면 이 증여의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내 재산으로 잡히지 않는 거예요. 또한 오로지 배우자가 본인 능력으로만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도 부부 별산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입증하는 방법은 내가 소득이 없었다라든지 그 재산을 형성함에 있어서 내가 기여한 바가 없었다. 배우자가 독자적으로 소득 활동을 해서 형성한 재산이다 라고 하는 것만 증명한다면 내 청산가치에서 제외시킬 수 있어요. 이 차이가 변제금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나도 모르는 배우자의 재산이 있었다면 이건 정말 억울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법원도 이걸 알아요. 하지만 빚을 갚지 못해 회생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실들을 사실 친절하게 알려주진 않아요.
법원에서. 실무에서 보면은 배우자 재산 때문에 변제금이 과도하게 책정되는 케이스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당사자는 이거에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단순하게 배우자 재산 많으니까 많이 갚아야 된다. 실제로 이렇게 한 달에 20만 원만 줄어들어도 거의 한 700, 800 이상을 더 적게 갚을 수 있는 건데 이걸 모르고 많이 갚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좀 아깝지 않으실까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현재 내가 회생을 목적으로 위장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 딱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장 이혼의 리스크가 총 3가지입니다. 법원이 위장 이혼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회생은 기각이 될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있다라고 하는 걸 오픈만 했다면 탕감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거를 놓치고 빚을 더 많이 갚는 결과가 될 겁니다. 이혼을 했는데도 5년 동안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재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아요. 내가 배우자의 재산에 기여한 바가 없다. 이 한 가지를 전문가와 함께 준비한다면 위장 이혼 없이도 변제금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현재 위장 이혼을 영설이고 계시다면은 이혼 서류에 도장 찍기 전에 먼저 전문가와 함께 상담 받아보세요. 이혼이란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고도 정당하게 빚을 줄이는 방법 저희 우회전 카페가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과 이혼은 별개의 사건이지만 실무상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어요. 이혼 조정 조서에 적힌 단 한 줄의 문구가 개인회생의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 분할 비율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양육비 금액이 얼마로 기재될지, 이혼 사유가 어떻게 기록될지 이 모든 게 개인회생 결과에 심대한 영향을 줍니다. 배우자 재산 감춰보겠다고 무작정 이혼부터 하신다면 오히려 변제금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배우자 재산을 합법적으로 청산가치에서 제외하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해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댓글로 현재 상황 남겨주신다면 저희가 함께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이상 비탈출 우회전 홍성현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